이어서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보내주신 질문 2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해외 유입 신규 확진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자가 있던데 이 사람이 언제 어느 경로로 입국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또 입국 후에 자가격리 과정에서 접촉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또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도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환자관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공에서 입국하셔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오늘 통계로 한 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세부 상황 정보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이분은 입국 경로에 있어서는 남아공을 출발하여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12월 30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이후에 입국자 자가격리를 진행을 하던 중에 증상이 발생하여 1월 7일에 검사를 받으셨고 1월 8일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 동거가족 한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분 역시 검사를 이제 바로 실시를 하였고 이분은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이분은 이제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되신 분, 그 입국자분의 전장 유전체 분석, 그러니까 변이주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전수검사를 방역당국에 요청했는데 당국이 추이를 봐가며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다고 언급하며 이 발언과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말씀은 아니고, 작년에 12월 29일에 법무부에서 동부구치소 발생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또 다소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법무부와 방대본이 지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태적인 요인,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령 이제 전수 검사를 했던 전수검사의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아니면은 이후에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이제 분리 조치를 못 해내고 그런 분리 과정들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확산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 현재까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KBS 김민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성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연락 두절됐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BTJ 열방센터는 방문자 중에 확진자가 154명, 또 추가 전파 351명 등 관련된 확진자가 총 505명이 맞는지 오늘 자료에 있는 내용 확인차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통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BTJ 열방센터 방문을 하시고 확진되신 분들, 1차 감염자로 볼 수 있는 분이 현재 154명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1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추가 전파로 추정은 되고 있고 이분들의 그 열방센터와의 관련성은 아직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자 중에 154명이 확인됐고 추가 전파 351명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자 발생 감소세와 관련된 질문 두 분 주셨습니다. 채널A 이다혜 기자님, 또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채널A 이다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인데 숫자가 줄어든 것이 한파로 인해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이 축소되어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은 없는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운영시간이 한파로 인해서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 보다는 그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시간의 단축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예전처럼 그 전체적인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소규모 그 다수의 발생들 이런 현상하고는 조금 그 현재의 발생 양상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좀 주고 계시고 그 실질적인 감소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는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본을 통해서 또 답변 드려야 될 내용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중수본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4,500명대로 떨어져야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추세로 4,500명대가 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하는지 재생산 지수 등 지표와 연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리를 하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이 가능한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정도의 규모로 발생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감소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00에서 500명대로 이제 떨어지면은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2단계 기준이 그 확진자 발생 수가 400에서 500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행태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과 동일하게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쓰고 모임을 취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그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취소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은 400에서 500명대가 조금 더 빨리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YTN 이동우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17일까지만 운영이 되는데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마련 중인 운영 개선 방안에는 이를 연장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임시선별검사 수는 그간에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이나 경증의 감염자들을 좀 찾아내서 조기에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장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진단검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했던 국내 5번째 영국 변이 확인 사례는 영국에서 출발했던 사실을 알렸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검역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렸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열방센터와 관련해서 방문 확진자들이 8개 시도 351명이 추가 전파됐다고 설명했는데 앞서서 곽 팀장이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어떤 뜻인지 351명은 추가 전파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 열방센터를 방문했던 확진자들 중에서 8개 시도 그리고 21개의 종교시설 등의 이런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 분이 참석하셨던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지금 351명이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51명이 정확하게 그 열방센터 방문 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은 단지 연관성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역학조사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버넷 김재율 기자님이 주신 질문은 복지부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요지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검사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별도의 한의사가 자원에서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 이유, 인력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해서 저희 방대본에서는 즉답 드리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가 질문은 더 없으신 상황입니다. 오늘 답변 즉답 못 드린 몇 가지 내용들은 확인해서 기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이상 마치고 정례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호 통역은 윤남, 신환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